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2학년 김예은입니다. 켄텍 3기 24학번 진민엽입니다. 켄텍이 이제 신생 대학교이기도 하고 이공계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한 기수에 100명 남짓 소수 정예로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엘리트들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때요? 네, 약간 엘리트보다는 저는 약간 괴짜 느낌이라고 할까요? 괴짜. 저희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말이 켄텍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정상은 없다 이런 말 하거든요. 좋은 뜻으로? 네,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무언가 번뜩이는 해안이 있는 친구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엘리트들이긴 한데 뭔가 나사가 하나 다른 친구들 같습니다. 친구들도 다 보면은 와 얘는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제가. 약간 거기 있으니까 제가 약간 좀 위축된 느낌 약간. 예은 학생은 그 신입생들이 기숙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신입생들한테 인기가 없을 수 없겠는데요? 인기가 진짜 많겠는데요? 아마도 제가 캔들러라는 홍보대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리 입학을 원하는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꿈을 갖기도 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입학해서 저희가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반겨주다 보니까 3기 친구들이 저를 되게 편하게 찾더라고요. 캔들러라는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홍보대사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네. 있던 거예요? 학생들이 작년 2학기 때 직접 창설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재학을 하면서 이 학교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건의를 해서 직접 모인 단체고요. 저는 지금 부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시죠, 선배님? 그래서 RA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나를 아니까 좀 더 사실 RA들한테는 가까워야 되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려면은. 그리고 또 가깝게 지내고 선배들이랑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되니까. 그럼 친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RA로서 이 학교에 딱 왔을 때 적응하는 역할을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아마 홍보대사도 하면서 RA도 함께 겸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RA가 기숙사 사감인 거죠? 네, 레지던셜 어시스턴트 와. RA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의 그 학창 시절도 너무 궁금한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어요? 우리 예은 학생부터. 저는 광주의 과학중점 일반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과학중점반에서 이제 물화생지 원투를 다 했고 실험 과목들도 했고요. 저는 총 내신은 그렇게 높진 않는데 1.7에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수능에 올인한 거라서 일단 언어와 매체, 미적분, 영어, 물리원, 생명원 순으로 21, 221 표점 총합 400점 받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친구의 대학교 입시 결과도 좀 궁금한데 선배인 예은 학생부터 켄텍 말고 붙었던 다른 학교는 어떤 데가 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왔습니다. 서울대랑 고려대와 켄텍을 합격했는데 네, 켄텍을 온 거예요? 네 그렇죠. 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는 서울대를 갈까 켄텍을 갈까 두 개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너는 다른 애면 몰라도 너한테는 켄텍 가라고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어른분들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 여기를 진짜 가도 되는 걸까 하면서도 켄텍의 비전이랑 장학 혜택을 보고 그래 이 학교를 와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지구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학도로서 꿈을 이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는데 아 이제 보니까 어른들이 왜 저한테 켄텍을 가라고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켄텍에 걸맞는 인재인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은 학생의 어떤 부분이 켄텍에 걸맞는 인재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욕심도 많고요. 수업 방식이 또 켄텍이 남다르잖아요. 저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프로젝트하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응이 빨랐고 누구보다 잘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 정도 합격했습니다. 솔직히 야구를 포기하고 공부해서 이제 켄텍이랑 한양대를 합격한 건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어쨌건 포기하고 나주에 있는 켄텍에 온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 수도권에 있는 일반 대학을 가는 게 저한테 이제 느낌상으로는 약간 거기 가면 약간 원어브댐이 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강했어요. 약간 뭔가 진취적으로
제가 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그쪽으로 가면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켄텍은 아무래도 지금으로선 초반 기수라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매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초반 기수가 되어서 저희가 뭔가 이끌어 나가고 길을 닦아놓는 것이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 이제 장학금 혜택이 좀 많이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지원해 줄게. 그 대신 올바르게 성장해다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대학이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켄텍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혁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켄텍의 장학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선배인 예은 학생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기숙사를 전원 무료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식비도 무료고요. 생활지원금 받고 입학했을 때 이제 학습기자재 지원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SSAP라고 해서 네. 선몰 세션 어브로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름 방학 동안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가기 위해서 학생당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게 어떤 대학교와 협약이 맺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계절 학기를 갈 수 있게 대학 간에 협약이 맺어져 있는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버드, UC 버클리, UCLA, NTU 이번에 런던 공대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 저 엄청나네요. 혹시 예은 학생이 말하지 않은 다른 혜택이 또 있나요, 민혁 학생? 창업 쪽으로 뭔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그쪽으로 또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 창업 및 연구 지원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창업을 할 때 이제 그 지원금을 학교에서 그냥 네, 지원해 주는 학부생이 사실 창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학교 입장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 학교가 또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연구 및 창업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더 궁금한데 그건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 순으로 뽑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일정 수준의 그 해외 대학이 원하는 수준의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면접을 통해서 전원 다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와, 예은 학생도 그럼 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하버드를 가려고 어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버드에 가서 구체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아무래도 공대생들이다 보니까 공학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켄텍에 오기 전에는 생명과학을 사실 전공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아무래도 공학이다 보니까 특히 이 학교에 와서 제가 AI 쪽으로 진로가 바뀐 케이스라서 아무래도 하버드 가서는 방학 동안이니까 제가 취미로 하고 싶었던 생명공학 공부를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가 에너지 특화 대학교잖아요. 사실 뭐 예은 학생처럼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서 켄텍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민혁 학생처럼 신생대학교라서 내가 문화를 새로 만들고 싶어서 켄텍을 온 것도 있겠지만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잖아요. 예은 학생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켄텍에는 5대 트랙이 있는데요. 에너지 AI, 차세대 그리드,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환경기후 기술 트랙이 크게 있거든요. 이 5개 트랙 중에서 저는 입학할 때는 환경기후 기술 트랙에서 바이오 촉매 또는 아니면 플라스틱 관련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와서 데이터 리터러시 수업을 들어보니까 코딩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AI 트랙에서 지금 몸을 담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 수업을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 봐요. 듣기만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은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어 수업이고 처음 듣는 수업인 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거냐.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TA 조교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께 또 여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하다 보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수소 트랙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 수소 중에 이제 저장 운반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일단은 황지연 교수님이라고 좀 좋은 분 계시니까 많이 배워가면서 여러 가지 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수소 에너지를 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가요? 수소에 아마 3가지 부류가 있는데 생산하고 저장, 운반하고 활용 이 3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3개를 다 배우긴 하겠지만 저는
이 저장 운반 쪽을 좀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은 학생이 말했던 그 5가지 트랙을 처음에는 그냥 나는 수소하다가 공부해보니까 이건 너무 어렵고 재미없는데 AI로 바꿔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네,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캔텍은 단일 학부, 에너지 공학부 큰 건데 이 5개 트랙이 학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듣다가 다른 걸 해봐도 되고 융합을 해봐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커리큘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학기엔 이걸 들었는데 다른 학기에 저걸 들었다. 이렇게 계속 트랙을 긋다 보면은 마지막 졸업할 때쯤엔 저만의 커리큘럼,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저 혼자 걸은 사람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AI와 환경기후 기술을 둘이 접목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되게 다양하게 3개, 4개씩 트랙을 접해보는 학생들도 있고요. 수업 듣는 시간 말고는 어떻게 보내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빛가람동이 굉장히 풍경이 좋아요. 하늘도 좋고. 그래서 저는 산책이 취미인데 그거 말고도 동아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저 말고 다른 학생들도 공모전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대외 활동, 대내 활동 저처럼 또 홍보단을 하든지 아니면은 학생회를 하든지 이렇게 다들 워낙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가 많나 봐요, 켄텍에. 네, 그렇죠. 동아리가 학생이 300명인데 동아리 총 개수가 약 30개에 달하기 때문에 학생 한 명당 동아리를 최대 5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매일 기숙사에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안 심심한가요? 워낙 사실 기숙사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어디 가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2인 1실인데 10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고 또 테슬라 커뮤니티 센터에서 말씀드렸던 뭐 탁구, 포켓볼, 당구, 탁구 이런 거 다 돼 있고 또 보드게임 이런 거 돼 있는데 세미나실들도 있어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터디나 아니면 그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본가도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좀 기숙사 사감 선생님의 입장일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민혁 학생? 예은 선배님 말이 다 맞고 그리고 이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헬스장도 되게 좋거든요. 헬스장도 되게 좋아서 다이어트하기 짱 좋습니다. 나주에 대학생들이 즐길 만한 게 많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주에 대학생들이 즐길 만한 것들도 있나요? 일단 상권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음식점도 많고 프랜차이즈도 많고 또 이제 여학생으로서 인스타 감성 카페가 엄청 많거든요, 빛가람동에. 그래서 그런데 다 도장 깨기 하듯이 후배들이랑 동기들이랑 같이 다니고 있고요. 또 빛가람 전망대 있는데 저희 나주가 또 공기도 맑고 평야다 보니까 하늘이 진짜 육안으로 별이 엄청 잘 보여요. 그래서 전망대 올라가서 별 보고 모노레일 타고 내려오고 이런 감성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놀고 뭐 즐기고 밖에 나가서 막 카페도 다니고 할 시간이 충분해요? 사실 지금이 학기 초라서 조금 널널한 것도 있을 텐데 저희 학교 전교생이 수요일 공강이에요. 수요일엔 수업이 없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요일에는 좀 브릿지 프로그램 같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과제나 팀플, 회의 혹은 학부연구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연구실에 출근을 한다든지 본인 자기 개발에 쓸 수 있게 수요일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함께 뭐 시간을 따로 취미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몇 번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민혁 학생은 뭐 하면서 보내나요? 저는 보통 이제 교수님들 수요일 날 이제 보충 수업 같은 거 저는 이제 따라가기도 좀 바빠가지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있죠, 수요일 날은. 교수님들께서 내가 선배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되게 친근하게 해주고 학업적으로 도움을 되게 많이 직접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게 물려 내려와서 교수님들이랑도 학생들이 친하기도 하고요. 사실 켄텍이 표방하는 게 세상에 없던 교육이잖아요. 일반 대학과 수업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 경험해본 예은 학생부터 먼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여기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교실이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다른 학교 교실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일단 이 삼각형도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네. 처음에. 이게 ALC인데요. 액티브 ALC? 러닝 클래스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희는 공부하는 거를요. 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학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이론 공부만 하면은 그거를 실제로 응용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교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PBL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론 교육을 받으면은 그걸 직접 응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사용하는 법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토론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이유가 뭐 이 테이블들을 이렇게 둘러싸서 앉게 되면은 서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니까 토론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랑 완전히 다른 능동적인 교육을 표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문득 든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 학점 매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학점은 어떤 식으로 네. 주시나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거든요. 아, 전원이 잘하면 A+를 모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의식하는 게 없어요. 서로 돕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배우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와, 민혁 학생은 어때요? 좀 편해졌죠. 이제 수능 준비할 때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경쟁자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경쟁 의식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면은 다들 다 친근하게 그냥 야, 이것 좀 알려줘. 약간 아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약간 친근하게 서로 알려주고 서로 같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향형 좀 수줍은 친구들한테는 자꾸 토론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는 수업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민혁 학생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때요? 아무래도 내향형 아이니까 네. 약간 조금 힘든 게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오, 그래요? 네, 토론을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말이 트여요. 신기하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켄텍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워도 어려운 게 사실 수학이고 뭐 물리 이런 건데 영어로 배우는 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또 ESP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English for Specific Purpose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들어올 때 영어 스피킹 테스트랑 라이팅 테스트를 하고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본인 수준별에 맞는 교실에서 다시 영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데 영어가 부족함이 없이 다른 수업으로 다 해주고 있고 또 ESP를 들으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영어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저희가 학습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막상 영어 수업이 그렇게 어렵고 장애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은 학생은 원래 영어 잘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사교육도 받아본 적 없고 그냥 진짜 일반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하는 것만큼 따라왔어서 그냥 정직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켄텍의 수업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완전 가능합니다. 어. 사실 켄텍에 들어올 정도 된다면 공부할 머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와. 그러다 보니까 적응도 빠르고요. 민혁 학생은 영어 준비 잘 됐나요? 야구 하다 와가지고 뭐 준비가 됐겠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배우는 거지 이제. 영어 수업 따라가기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ESP 파운데이션 1부터 시작하니까 차근차근 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켄텍의 미네르바 대학교와 연계돼서 수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맞나요? 네, 맞아요.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미네르바 수업이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라 하면 다들 막 캠 끄고 막 몰래 모자만 올려놓고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미네르바 플랫폼이라고 AI가 도입되어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직접 진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내가 얼마나 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도 다 남고요. 수업 끝나고 그 수업을 다시 돌려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발표를 했고 오늘은 발언 시간이 평소보다 얼마나 길었고 이런 게 다 통계로 남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던 게 미네르바 수업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토론형 수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수업을 다른 친구가 어떤 말을 했거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내놓으신 안건에 제 의견이 있으면은 H 버튼을 눌러요. H. 핸드, 핸드. 손을 드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친구들이 이모티콘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잘한다. 이렇게. 네, 그리고 한 학기 끝날 때쯤에는 실제 미네르바 대학교 학우들이 와서 함께 참관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어가 아직 조금 부족한 민혁 학생한테는 미네르바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왜냐면은 ESP보다 미네르바에서 말을 저는 더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말에 동감합니다. 뭔가 해외 대학으로 연수 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이미 켄텍 안에서 다 하고 가는 거네요. 저 해외 연수나 아니면 해외 대학원을 가서도 영어로 글 쓰는 게 처음이면 너무 갑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영어로 글 쓰고 읽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습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학교의 지원 덕분인지 아니면 이런 독특한 수업 방식 덕분인지 켄텍 학생들이 낸 성과도 엄청나더라고요. 뭐 논문도 그렇고 공모전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전년도에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학생들이 일저자로 논문을 냈고요. 실제로 그게 학회에 통과가 됐다고 들었고요. 일저자로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의 담당이라고 할까요?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으로 올라가게 된 그게 거죠. 학생들이 일저자가 네, 된 그렇죠. 거예요? 와. 고작 1학년 학부생들이 한 거죠. 그리고 또 가스텍이라는 이탈리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회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학생들이 논문을 일저자로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도 성과가 작년에 나왔어요. 아이코어라는 실험실 창업 탐색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을 따와서 학부생 1, 2학년들이 이제 창업 연수를 실리콘밸리로 다녀왔던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켄텍을 보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원래 학교가 불이 꺼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밤 10시, 12시가 되면은 이제 일동이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나 좀 더 공부하고 싶다 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은 학교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24시간 스터디 카페를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번 방학 때 바빠서 혼자 공부도 하고 싶고 할 일도 있어서 이제 교직원분들이 아침에 한 6시 반에서 7시 되면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출근하실 때 저는 이제 스터디 카페 문을 닫고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 시간에? 그제 이제 제가 출근하시네? 그럼 나는 이제 퇴근해야겠다 하고 학교에서 나가는 거죠. 미쳐박생 방금 표정이 와, 켄텍 들어온 거 후회한 것 같은데. 아유 후회한 건 아니고 네. 이 정도는 해야 홍보대사 하는구나. 그러면 하고 싶은 공부, 재밌는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수업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듣는 거고 그리고 또 성과가 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특히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적이 시험 끝나고 나오는 그게 제 성과가 아니고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해서 와 내가 이런 걸 했구나.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고 실제로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가 퀄리티가 좋으면은 학회에 교수님이 데려다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버리지 않고 학회에 내거나 아니면 특허를 낸 학생들도 있고요. 와,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예은 학생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뭐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입학해서 제일 먼저 했던 프로젝트가 수학 교과 시간에 했던 건데 나주에는 지금 지하철이 없는데 나주에 지하철이 생긴다면 어떤 노선으로 해야 가장 적절할까를 최적화한 연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주에 다 분획을 해서 그 포인트의 점수를 매겼던 것 같아요. 가중치를 둬서 여기 유동 인구가 얼마고 주변에 어떤 교통시설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이걸 다 점수화한 다음에 이제 미분과 적분을 적절히 이용해서 최종 적절 노선을 만들었죠. 그럼 어디가 가장 유동인구가 높다고 나왔나요? 그럼? 아마 빛가람동이 제일 많기는 한데 저게 아마 광주 쪽이랑 이어져야 돼서 나주역 근처도 고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와. 이거 순환선에 지선 하나가 나온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걸 프로젝트가 끝나고 한 몇 달 뒤에 인터넷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나주의 지하철 가상 지하철 노선을 실제 학자들이랑 이제 전문가들이 만든 게 있었는데 꽤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얘기 나눠보니까 전 사실 에너지 특화대학교라고 해서 그냥 뭐 수소나 전기, 뭐 물 이런 거를 만들고 그냥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뭐 전달하고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에너지에 그게 방대하네요. 에너지를 배우는 그. 그럼요. 에너지라는 것 분야 자체가 좁은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넓고 사실 저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화학 에너지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이게 다 빛 에너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건 에너지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에너지와 융합하거나 접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와. 2024년도 입시 경쟁률을 보니까 켄텍이 수시는 15대 1, 또 정시는 40대 1. 정말 뭔가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공계 학생들이 좀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초과학으로 빠지는 학생들은 많이 없는 편인데 두 친구들도 성적이 좀 우수했으니까 의과대학이나 아니면 약대 이런 데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 메디컬 쪽으로 가가지고 현재의 생명을 살려서 이 시대를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공학자가 돼가지고 미래를 바꿔보자. 약간 이런 게 훨씬 더 끌렸어요. 그래서 저는 공학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메디컬 권유를 당연히 받았죠.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땐 성적이 나오니까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진짜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냥 성적이 높은 이과 학생은 당연히 의대를 가야 된다는 풍조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평생 이걸 하면서 만족할까? 내 적성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학문을 진짜 민혁이가 가졌던 뜻과 같이 미래를 바꾸고 지구를 살리는 데 써보자라는 마음이 커서 공학도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켄텍에 막상 들어와서 뭐 반수나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가야겠다라는 친구들은 아직 그럼 못 본 거예요, 예은 학생은? 이탈률이 수치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낮아요. 나 사실 그래도 의대 준비 좀 해보려고 정원도 확대한다는데 이런 친구들 없어요, 아직?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저희 동기랑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실제로 수능을 다시 본 선배가 계셨는데요. 그런데 수능을 쳐서 높은 성적이 나왔는데 다른 대학을 되게 좋은 대학을 붙었는데 붙긴 했는데 켄텍에 그냥 있어야겠다고 그냥 남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왜요? 그만큼 켄텍이 너무 좋은 거죠. 다른 학교를 막상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켄텍에 다녀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뭔가 켄텍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 수능을 보는 친구들 아니 고등학생들도 나도 켄텍에 가볼까 하고 관심 갖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예비 후배들한테 켄텍에 들어올 수 있는 꿀팁이나 입시 전략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입시 전략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수능 점수를 잘 받으면 되니까 이제 수능을 이제 잘 보는 법, 이제 점수를 올리는 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푸십시오. 기출 문제를 열심히 푸십시오. 약간 정석 같지만 진짜 기출 문제를 진짜 반복을 하면은 웬만해서 다 이제 다룰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한 점수가 그래도 한 2등급 선까지는 다 나오니까 기출 문제 사례도. 그리고 이제 약간 주변에 보면은 기출 문제는 어차피 옛날 모의고사니까 옛날 문제니까 풀 필요가 없어 이러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엔제를 넘어간 사람들이 엔제는 왜 뭔가 새로운 게 많네.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엔제가 뭐예요? 이제 다른 사설 쪽으로 이제 새롭게 만든 그러니까 기출 네, 문제를 변형한 네, 문제집. 변형하고 이제 강사들끼리 만든 그런 건데 사실 그것도 어차피 기출 문제 베이스다 보니까 확실히 기출 문제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가면은 좀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그냥 기출 문제 열심히 풀고 수능은 마라톤이니까 막 조급해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달리시길 바랍니다. 정시 전략은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라. 네. 그리고 우리 예은 학생 수시로 입학했죠. 네. 그러면 창의성 면접이라는 걸 보더라고요. 맞나요? 맞아요. 창의성 면접이 50%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면접이 서류를 뒤집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면접을 잘 보는 법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좀 자신감 가지는 거라고 할까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른 학교 면접과 똑같이 준비해서는 절대 창의성 면접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기부에 뭐가 나왔고 어떤 책을 읽었고를 쭉 외워서 템플릿에 그냥 단어만 바꿔서 말하는 거는 전혀 켄텍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켄텍의 창의성 면접은 그냥 진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논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냥 그 창의성을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 저희가 어떤 문제였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10년간의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야 됐는데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두 나라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됐어요. 근데 또 3년 차나 5년 차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고려를 했어야 됐고 최종적으로 환경 수치, 행복 수치, 과학 수치를 맞춰야 됐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면 침략 당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게임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평소에 책이나 기사나 요즘 트렌드가 뭔지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